어업 같은 것도 뭐 중요하죠. 이거는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뭐 이렇게 다이어트가 중요하지 뭐 이래서 세계 전체가 그런 거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도 않거든요.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터지니까 당장 일부 지역에서 굶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량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인구는 100억까지 증가할 텐데 이러면은 이제 이 식량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아마 이런 그 어업 이게 상당히 중요한 그걸 할 것 같아요. 기여를 할 것 같아요. 우리 왜 국민학교 때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았어요? 바다의 자원은 무한하고 우리는 삼면이 바다니까 바다로 나가야 돼. 뭐 바다에 날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실제로 바다의 자원이 무한하진 않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나 그랬더니 과학적 개념이에요. 토마스 헉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바닷속에 있는 어족 자원은 어디게 줄어들면 걔네가 이렇게 그 먹잇감이 되는 것들이 확 늘고 공간도 넓어지고 개체당 공간도 넓어지고 그래서 다시 회복된다. 위기를 맞으면 다시 회복되고 그래서 재생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바다의 자원은 무한하다. 뭐 이런 설명이었더라고요. 그러나 요즘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넓은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멸종돼요. 상당히 많은 게 지금 멸종되고 멸종 위기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게 지금 요새 그 어선들이 말도 못해요. 이 공장형 어선, 팩토리식 잡고 그 안에서 다 처리해가지고 이제 이 안에가 공장이에요. 그래서 수송선이 와서 물자 보급하고 그거 바다다 가져가고 얘는 계속해서 이제 물고기 잡고 이러죠. 이런 거 한번 보면 저 한번 뿌리는 그 그물이 축구장 3개에서 4개 크기예요. 이거 잡는 거 유튜브에서 보면은 어마어마합니다. 낚시로 잡는 거 있죠? 그물 길이가 100kg가 이게 말이 돼요? 거기로 바늘 쭉 있어가지고 기계로 쭉 빨아들이고 이런 배가 세계 어선의 1%인데 얘네들이 한 시즌 잡는 게 세계 어획량의 50%고 얘네들 한 시즌 하는 게 전통 어부 7,000명이 하는 거를 얘네들이 한 번에 하고 있어요. 이런 나라들이 이제 한국, 중국, 뭐 일본, 뭐 몇몇 나라들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그 예컨대 뭐 소말리아 앞바다에 가지고 막 잡아들이니까 소말리아의 어부들이 해적이 된 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런 그 맥락이 있는 거죠. 원래 이 사람들은 하루에 한 2-시간만 일하면은 편안하게 잘 사는데 이제는 이거로 막 잡아들이니까 하루 종일 일해도 몇 마리 못 잡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선을 공격하다가 재미 본 다음에는 이제 상선 공격하고 이런 식의 발전을 한 거죠. 근데 지금 샥스핀 아마 조만간 미국 전체에서 금지될 거예요. 이게 1년에 1억 마리를 잡는다든가. 원래 중국에서 그렇게 샥스핀 많이 안 먹었대요. 아주 소수만 먹는 건데 중국이 이제 부가 늘어나니까 부자가 되면 이거는 먹어줘야 돼. 이런 게 이제 생겨나가지고 이렇게 많이 먹기 시작했거든요. 애꿎은 상어만 지금 고생하게 생겼죠. 그다음에 벨루가 캐비어도 금지되고 요새 우리나라 일부 횟집에서 이제 참치 안 먹기 운동. 지금 빨리 드세요. 참치 못 먹을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양식으로 많이 해요. 지금 현재 세계 전체 통계에서 세계 전체적으로 어획과 양식 중에 뭐가 많을까 그러면 헷갈리시죠? 1990년대 중반 지나면서 이제 양식이 더 많아졌어요. 근데 이것도 문제가 없진 않아요. 연어 1kg를 얻으려면 다른 데는 5kg가 필요하고 참치 1kg 얻으려면 10kg 필요하고 이건 어떻게 얻냐? 이 고급 어종을 키우기 위해서 이 싼 이거를 다시 또 양식을 하기도 해요. 이렇게 양식한 그것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다른 물고기나 닭, 돼지의 사료를 사용하고 이런 형태입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전에 텔레비전에서 이 참치 양식하는 거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얘네들은 자기네가 여기 갇혀 있다는 생각도 안 할 거예요. 하루에 1마리나 2마리 정도 잡는다는데 이걸 어떻게 잡아요? 전기 낚시를 하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딱 무는 순간 버튼 딱 누르면 전기 충격으로 으악 그러면 이제 잡아다가 이렇게 해서 서울로 보내고 뭐 어디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뭔가 바뀌어가겠죠. 더 진행이 되겠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이거 같아요. 세계 무역 증가, 해운, 해적 케이블. 현재
화물 운송의 8, 90%는 뭐 컨테이너 선이죠. 왜 무슨 벌기선 뭐 무슨 건 있지만 이 컨테이너 선이 세계를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6,591개 글로벌 항구를 연결하고 있는데 이 컨테이너화, 컨테이너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죠. 컨테이너라고 하는 세상에 이렇게 단순한 개념이 세계를 바꾼 거예요. 컨테이너가 없던 시절. 이렇죠.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거 얹고 그 옛날 영화 보면 맨날 부둣가에서 사람들 싸움질하고 있죠. 무수히 많은 사람이 이고 지고 이걸 해야 되니까.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세계 경제, 세계 무역이 막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항상 항구에서 이게 보틀렉이에요. 여기에서 뭔가가 막혀 있어. 그래서 1954년에 아예 배 한 척을 잡아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아예 연구를 했어요. 이 아이템별로 어떻게 들어와서 어떤 방식으로 싣고 어떻게 운송되느냐, 코스트는 얼마냐 이거 쭉 분석을 했더니 5,000톤 적재하는데 6일, 하역하는데 4일, 항해 10일. 근데 전체 비용 중에 항해는 10% 남짓이에요. 그리고 적재 하역이 50%를 했는데 아마 이거는 이 배가 좀 특이한 케이스였고 아마 훨씬 더 컸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맥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컨테이너 사업화에 성공을 해요. 개념은 뭐 이전부터 나왔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정말 단순하죠. 컨테이너에 상품 적재한 채로 가지고 와서 이것채로 싣고 내리고 이거를 첫 실험을 했을 때 톤당 적재 비용이 6달러에서 16센트. 이게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만약에 이 1950년대에 이 컨테이너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선 당장 베트남 전쟁 불가능해요. 어마어마한 물자를 거기다 쏟아부은 건데 그걸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저 맥리는 이거를 사업화해가지고 이제 거부가 됐는데 나중에 방에서 이제 그 다 날렸대요. 그래도 한 가지 멋있는 건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전 세계 화물선이 1분 동안 경적을 울렸다. 그것도 멋있더라고요. 요즘 뭐 웬만한 큰 그 컨테이너 회사 우리가 만들죠. 우리나라 수출입 물량 99%, 우리나라는 더 극단적이죠. 뭐 막혀 있으니까요, 그쪽은. 세계 주요 항구들이 이제 이게 세계 경제 발전을 잘 보여주는 그런 표시 중에 하나죠. 부산이 한 6위인가 그래요. 통일뭐 이거 이야기하는 사람들 맨날 기차 이야기하는데 기차 그 연결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만약에 진짜 원한다면 바다는 지금 당장 이용할 수 있어. 항구 시설만 이렇게 해주면은 얼마든지 뭐 이용 가능하고 이런 것도 재밌는 점이죠.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물자 이동도 중요하지만 케이블. 요즘에 머스크가 그런 개념 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인공위성을 몇천 개 올려가지고 이거로 이제 뭘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된다면은 해적 케이블을 대체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가능성이 좀 의심스럽기도 하고 적어도 한동안은 세계가 이렇게 디지털화되고 뭐 하는 그거에 가장 중요한 인프라는 케이블입니다. 케이블. 광대역 케이블로 이게 이제 계속 그 정보가 오고 가야 무슨 은행 업무도 보고 모두 하고 이제 그렇게 돌아가죠. 근데 이거 케이블 끊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케이블 끊어지면 지금 모든 회사의 컴퓨터 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놀아야 돼요. 실제로 뭐 베트남이 한번 끊어졌다고 그러더라고. 며칠 놀았대요. 이게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학교에 있는 우리 학생 중에 낭만적인 혁명주의자들, 야 니네 돈 좀 써서 이 잠수정 만들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케이블 끊어. 네가 원하는 세계 혁명이 일어날 거야. 좋은 말 해준 건가요? 그래서 이 케이블을 보호하는 게 또 해군의 굉장히 중요한 업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도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40분까지 말씀드리면 되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에 에스코보 씨 괴짜 기업가 이 사람 이야기가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깊은 바다는 다 들어가 보고 높은 산이란 높은 산은 다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최초로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해저 10,000m 아래로 들어가 봤어요. 필리핀 거기에 이렇게 그 10,000m 아래 여기까지 들어가 본 겁니다. 뭘 발견했을까요? 쓰레기. 제일 먼저 본 게 비닐봉투예요. 그게 어떻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여기 이렇게 내려앉은 거죠. 그 당시에 신문 기사가 에스코버 씨 비닐봉투에게 졌네요. 비닐봉투가 먼저 내려왔어요. 육상의 쓰레기가 자꾸 이제 바다로 쓸려가면은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겠죠. 요즘 많이 거론하는 게 이거죠. GPGP, Great Pacific Garbage Patch. 이 육상의 쓰레기가 이렇게 바다로 내려오면 이게 그냥 완전히 흩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거대한 그 좌이어 현상, 이게 바닷물이 이렇게 빙빙 돌거든요. 우리가 바다에 대해서도 아직 완벽하게 몰라요. 그 바다에 거대한 이런 그 흐름이 있다. 이런 식의 거대한 이런 흐름이 있다는 것도 이게 11개 정도 발견됐거든요. 이런 것도 비교적 최근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면은 이게 빙빙빙 돌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게 뭉쳐지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큰 게 이 대서양 대쓰레기섬 뭐 이 정도 되겠죠. 표면 이 크기 160만 제곱킬로미터니까 한반도가 22만 아니에요. 프랑스가 64만이고 프랑스보다 더 커요. 지금 이 GPGP에 시민권 청구한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새로운 대륙이다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이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모비 딕이 아니라 모비 더, 이런 바다를 연구하는 그런 것 중에 흥미로운 사례가 예컨대 이런 거예요. 누가 미국에서 중국에서 이걸 수입을 했어요. 이 동동동 뜨는 왜그 장난감 오리. 근데 이게 중국 앞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게 컨테이너가 열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28,800개의 오리가 이제 바다에 뜬 거죠. 얘네들 안 가라앉지 않잖아요. 세계의 바다를 둥둥거리면 떠다니는데 얘네들 발견된 곳을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 페루까지 가고 어떤 데는 아까 말한 이런 쓰레기 섬에서 발견되기도 하고 가장 극단적인 경우는 중국 앞바다에서 어떻게 흘러가지고 스코틀랜드까지 갔지. 얘가 스코틀랜드까지 갔어요. 쪽으로 올라가서 그 북극해 거기 얼음에 갇혔다가 그 얼음이 이렇게 이동을 해서 발트해서 녹아가지고 흘러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바닷물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네. 아직도 우리 잘 모르네. 뭐 그러는 거죠. 이런 와중에 이제 이런 쓰레기 섬 같은 것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말해주는 대표적인 사진이 이런 거예요. 알바트로스. 그러니까 그 쓰레기 섬에 온갖 것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어미새가 보면은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야 그거 라이터야. 근데 얘네들 눈에는 이게 멸치로 보여요. 물어다가 얘 먹이고. 야 그거 저기 골프공이야. 근데 얘네들한테는 이게 아주 맛있는 무슨 생선 알로 보이는 거죠. 물어다가 먹이고 그래가지고 새끼가 죽었어요. 장폐색 걸리고 그랬겠죠. 그래서 이 상태로 죽어서 이제 썩어서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 이 안에 발견된 쓰레기가 500 몇십 개 돼요. 계속 먹인 거예요. 무럭무럭 자라거라. 계속 이런 걸 먹여가지고 죽은 거죠. 이게 해양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지구온난화 문제도 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조금 더 복잡한 논의들이 뒤에 과학적이고 이런 것들이 좀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멕시코 만류라는 거 있죠. 멕시코 만류. 이것 때문에 멕시코 만류 때문에 뜨거운 그 열기와 뭐 수증기 같은 걸 이렇게 가져다 주기 때문에 위도가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미국 동부 그다음에 영국이나 뭐 유럽 북부 지역이 위도에 비해서 살기가 괜찮아요. 이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아이슬란드 놀러 갔는데 아이슬란드 항공 탔더니 자기네들 이렇게 선전하는데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겨울에 아이슬란드는 뉴욕보다 따뜻해요. 그러니까 아이슬란드 엄청 추울 것 같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춥지 않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거대한 바닷물이 이렇게 가는데 간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이 엄청난 물이 올라가는데 내려가겠죠? 그 바닷물이 추워지니까 이렇게 부피가 줄고 밀도가 높아지고 말하자면 무게가 무거워지고
요즘 이제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염류도 더 많아지고 그래서 이게 서머클라인 뭐라 열 아침이니까 이게 잘 안 돌아가네요. 단어들이 얼른서는 안 나오네. 그래서 이 물이 무거워져가지고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서 바다 밑으로 흘러와가지고 원래 자기 자리로 와서 다시 떠오르죠. 그러니까 뭐 남북으로 가는 거, 북쪽으로 가는 거, 이게 이런 것을 19세기 말에 예측을 했는데 이제 확증을 한 거죠. 이 흐름 속에서 바닷물이 들어갔다가 올라왔다가 이거를 이제 컨베이어 벨트라고 불러요. 해상 컨베이어 벨트. 이 세상에 거대한 바닷물이 위에 뭐 표면적인 해일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런데 그거 이전에 거대한 물이 천천히 움직여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 흐름을 통해서 지구 전체의 이 상태를 컨트롤을 해주고 있는 거죠. 산소를 집어넣어서 해상 생물들 살 수 있게 되고 이 지상에 이산화탄소 너무 많으면은 모아서 바다에다가 집어넣어주고 이런 기능을 하고 온도를 지구 기온을 이제 컨트롤을 해주고요. 사막 가보면은 낮에는 막 40도, 50도 올라갔다가 밤 되면은 무지 춥잖아요. 물이 없으면은 그게 극단적이 됩니다. 물이 있기 때문에 이 기온이 이게 어떤 바운더리 내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지구 전체적으로 보면 바다가 사실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 걸릴까요? 원래 물이 갔다가 돌아오고 이거 측정하기 어렵죠. 이제 이 해상 핵실험을 한 결과 그런 것들이 바닷물에 녹아 있기 때문에 이거의 이동을 추적을 해가지고 이 속도를 알아냈어요. 1초에 1m가 안 되든가.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돌아오는데 긴 흐름은 1300년 이 정도 걸려요. 이런 천천히 돌아가면서 이거를 지구 기온을 인간이 이제 여기에 맞춰서 지금 진화를 한 건데 가끔 이게 끊어져요. 실제로 있었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완전 얼음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일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자꾸 지구 온난화가 지속되고 이러면은 딴 거 이전에 이 흐름이 멈추진 않더라도 느려진다. 그러면은 대재앙이 일어나는 거죠. 산성화 문제도 그렇고요. 컨베이어 벨트를 느리게 만들면 또 해수면 상승도 그렇고 좀 전에 말씀드린 아이슬란드의 빙하만 녹아도 7m가 해수면이 7m가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 글쎄 한 영월쯤 가야 거기가 바닷가가 되나요? 그래서 그 태평양 이런 섬나라 이런데 이미 많이 잠겼잖아요. 그래서 뭐 그 외자 이렇게 바다다가 방파제 뭐 맞고 뭐 이러는데 결국은 물에 잠길 것 같으니까 키리바시는 이웃 피지 섬에 22제곱킬로미터의 땅을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현대에서 이대로 간다면은 이게 전세인가요? 전세인가 아니면 구매인가? 이사 가는 나라, 최초의 이사 가는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짧은 시간 이용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예컨대 대표적인 게 북극 항로가 열리면 어떻게 될까? 2040년경, 근데 조금 더 빨라질 것 같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좀 따뜻해지니까 만약에 그러면 항로 거론하기 전에 어쩌면은 대재앙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거고 혹시 만약에 이 바닷길이 열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뭐 이거에 대한 연구도 지금 계속 하고 있죠. 이게 열리면 아시아에서 미국 가고 아시아에서 유럽 가는 이게 엄청나게 짧아져요. 길이가 이렇게. 그러면은 어떤 변화가 오냐? 그 상품 운송의 그 길이 지금처럼 무슨 뭐 인도양 거쳐서 뭐 수에즈나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더 짧아지니까 이쪽으로 몰리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큰 배가 모든 항구를 다 다니는 게 아니라 중요 거점만 이렇게 가잖아요. 그 중요한 거점이 부산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환적항이 되는 거예요. 환적항. 여기에 일단 다 모이고 여기서 디스트리뷰션 되고 그러니까 이 부산 근처가 이제 2차 가공, 3차 가공 이런 산업들이 그 주변에 형성이 되고 이렇게 희망 섞인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는 러시아가
무슨 돈이 이거 아무리 니네가 돈 내도 이건 우리만 쓸까 요새 그러고 있어서 이건 이제 봐야 합니다. 트럼프 이분은 참 햇소리를 어마어마하게 잘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압권이 덴마크에다 대고 그린란드 나한테 팔아라 그랬잖아요. 이건 참모들도 정말 졌다. 어떻게 우리나라에 와서 제주도 나한테 파시죠. 이거나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런 사람들의 햇소리에는 뒤에 뭐가 있죠? 그린란드의 위치를 보세요. 북극권이 앞으로 이제 군사, 경제, 정치 어떤 핵심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바로 그 코앞에 지금 이만한 섬이 이렇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산다기보다 우리와 협력해서 러시아를 견제하고 요쪽을 우리랑 합시다. 뭐 이런 얘기였대요. 그 농담 뒤에 있는 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다라고 하는 게 이 시간이 지난다 소리. 요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요 말씀드린 게 미래 선박은 어떻게 될 거냐? 더 빨라질 거냐? 오히려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더 느려져야 된다. 왜냐하면은 빨리 간다는 거는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더 많은 유해 물질을 바다에 뿌리고 소음공해도 심하고 이놈의 그 배가 이 스크루 돌리는 소리 때문에 바닷속 생물들이 스트레스 받아도 미쳐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어떤 식으로든지 이걸 막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느리게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항구에서 받는 입장에서는 이 배가 느리게 오던 빨리 오던 상관이 없는 거예요. 급한 거는 비행기로 운송하고 얘네는 천천히 그 대신 규칙적으로 들어오게 그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화석 연료 안 쓰고 태양 에너지, 무슨 범선 뭐 저런 식으로 새로운 개념의 선박들을 지금 실험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저걸 늦게 들어오면은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은 그 안에 사람이 있으면 엄청 괴롭잖아요. 저 좁은 공간에 갇혀가지고.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는 무인 선박을 만드는 거죠. 저 전체를 지상에 이제 통제소에서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태풍 부니까 저기 잠깐 비켜 있어라. 여기 지금 혼잡스러우니까 어떤 순서로 들어오라든지. 그래서 이 해상 전체의 선박들을 통제소에서 다 이 통제를 하면서 이제 움직이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지금 그런 실험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 선박 일본에서 이미 한번 성공했어요. 어디서 어디까지 무인 선박하는 거. 뭐 혹시 뭐 또 하나 있다면은 이런 해저 주거 같은 거 이런 것도 지금 이게 만약 계속 해수면이 올라간다면 우리 이런 데서 할지도 몰라요. 현재까지 나온 가장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거는 일본에서 나온 이런 개념인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사실상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도 하고요. 부산에서 지금 이제 유엔과 협약하에 이런 실험, 재밌는 실험을 하고 있어요. 육면체 이런 다리를 바다에 설치해서 여기서 30명이 살아갈 수 있을까? 성공하면 그 육면체는 이렇게 붙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큰 단위를 만들어가지고 뭐 한 150명 정도 살아가는 거를 만들어보고 이게 성공하면 그거 자체를 또 이렇게 붙이고 해서 이게 확대돼서 나중에 한 도시를 바다에 건설하는 이런 거를 추진 중입니다. 유엔에서 당신네들이 한번 먼저 실험을 해봐라. 만약에 성공하면 그걸 모델로 삼아서 더 개발을 해보자. 근데 우리는 이게 우리의 강점인지 약점인지 모르겠는데 옆에 도시에서 니네만 하냐? 그래서 또 다른 개념으로 자기네도 해보겠다 그러고 좀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열심인데 결론적으로 바다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여행, 교육, 좀 평화의 바다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실제로는 이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2차 대전만 해도 5,500만 명이 죽었는데 지금 대만에서 전쟁 일어나면 우리도 거기 끌려 들어가고 핵전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어쩌면은 인류의 멸망이 바다에서 시작될 수도 있고 어쩌면 인류를 먹여살리는 마지막 희망도 바다일 수도 있고 바다에서 쭉 역사가 진행되고 갈수록 바다가 중요해지고 역사의 핵심 무대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제 바다는 우리가 의식을 하던 못하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맨날 생각하는 쪽으로만 생각하고 바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었잖아요. 역사든 뭐 한번 이렇게 그 키워드로 그 컨셉으로 바라보면은 좀 다른 통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